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공석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 한 번만. IFBB 프로 김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물개 박수! 오늘 제가 유튜브 봉TV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가 큰 자리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그 사무실 관계자분들하고 말을 할 때 서로의 유튜브 컨셉 같은 방향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마땅히 정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딱 형님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다른 거 정말 다 필요 없고 그냥 김성환 선수님처럼 운동 선수의 이미지로서 운동만 하고 약간 멋있는 그냥 내 운동하는 라이프를 보여주고 싶다. 약간 노잼 컨셉인데 그게.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그로, 어떤 특정한 어그로나 막 화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형님 되게 긴 시간 하셨잖아요, 유튜브. 그죠? 거의 한국 선수분들 중에 정말 일찍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가늘고 길게. 어떠한 뭐 이슈라던가 그런 거 없이 정말 선수로서의 모습만 계속 보여주셔가지고 맞아요. 저는 그렇게만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네, 정말 기분도 너무 좋고 제가 형님한테 간단하게 뭐 인터뷰식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네. 오늘 근데 질문이 몇 가지죠? 질문이 9가지 정도. 9가지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인 것들 위주로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이제 저하고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등하고 어깨 운동을 진행하셨는데 제 운동을 보시고 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냥 뭐랄까 저도 오늘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게 피지크 그것도 이제 올림피안과 함께 운동을 하는 이 자리가 되게 좀 뜻깊었던 게 평소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피지크 선수들의 이제 운동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잡혀 있을지 그 몸이 만들어진 거는 분명히 그 운동에 대한 결과물일 테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재밌게 유심히 잘 봤죠. 근데 확실한 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확실히 많은 선수인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하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냉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단점을 해결을 못하면은 네네. 이 탑10 안에 못 들어가는 거지. 맞습니다. 그 한 끗. 예. 그 한 끗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한 맞아요. 끗이죠. 네. 이 운동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한 끗의 차이가 정말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팁을 오늘 형님께서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걸 계속 반복 한번 해서 숙달을 해보겠습니다. 형님은 이번에 이제 3번째로 올림피아를 가시게 됐잖아요. 올림피아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소감 같은 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올림피아를 이제 3번째 가는데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있었죠. 첫 번째는 나가기 며칠 전에 뇌수막염 걸려서 입원하고 네. 두 번째 대회 때는 이제 뭐 무릎 부상이 있는데 또 증량도 해야 되고 다이어트도 해야 돼서 근데 무릎 부상 때문에 유산소나 이런 걸 잘 못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이도 저도 아닌 몸이 또 나와버리고 근데 이 두 개 대회를 어떻게 보면은 좀 운 좋게 뭐 이렇게 출전권을 따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두 번의 이 기회를 좀 뭐랄까 그런 아쉬움에서 이렇게 뛰니까 이게 작년에는 끝나고 나서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은 못했어요. 클래식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냥 좋아해서 나가는 거기도 하고 또 그 체형에 그 종목에 맞춰서도 한번 몸을 만들어 보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고 그냥 겸사겸사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운 좋게 또 1등을 해서 나가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올해는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네. 기량 잘 발휘해서 이렇게 출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근데 뭐 막 가서 똑같이 느꼈겠지만 올림피아에 대한 환상은 없어요. 사실 갔다 오고 나면 내가 올림피아 가서 뭐 상위 레벨에 랭크 돼야지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크게 염두는 하지 않고 내 최대치를 좀 발휘하고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올해도 제가 알기로 형님께서 좀 지방을 뺀다기보다 근육량을 굉장히 많이 빼셔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많이 그래도 힘드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근데 뭐 근육을 좀 빼야죠. 빼면 되죠 뭐. 이제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형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 몸의 장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장점. 되게 어릴 때는 하체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는 가슴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요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복근이 저를 먹여 살려주지 않나. 복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은 복근 운동을 따로 많이 하진 않는데 네네. 복근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형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취약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뭐 종목별로 접근을 한다면 클래식 피지크로 제가 나간다고 했다면 네네. 아직 조금 더 클래식 피지크에 맞는 쉐입이 좀 약한 쉐입. 쉐입적인 부분이 좀 약하고 212를 도전을 했을 때는 네네. 아무래도 뭐 벌크나 데피니션 둘 다가 약간 레스. 아쉽겠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번에 클래식 피지크로 나가시니까 근육량을 이렇게 깎아 내리셔야 하는 거와 같은 맥락이네요. 어떻게 보면 네. 쉐입이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클래식 피지크 선수로서 이제 형님께서 저를 이제 피지크 선수로 보실 때, 저 친구는 어디가 제일 부족하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거 못 뻔한 말씀해 주셨던 건데, 네. 네, 이제 후면 라인업이 네네. 후면 라인업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약간 넓히려고 네네. 하는 것 같은데 약간 수축하면서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약간 라운드 된 느낌이 네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의 이런 넓이감보다는 네, 가운데 쪽, 중부 쪽을 좀 네. 그런 많이- 느낌. 네. 그래서 그 이혜겸 선수 네네. 라인업 느낌이 그렇게 잘못 잡으면 되게 초보자스러운 라인업인데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을 좀 살리면 오히려 더 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넓이를 내려놓더라도 위로 약간 밀어낸 듯한 맞아요. 느낌을. 네. 그러면서도 이게 팔을 안으로 꺾지 않고 네네.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는데 그러면 이제 후면 어깨하고 네네. 등 상부 라인이 살잖아요. 네네. 그냥 저는 프로 전향하면서 이제 외국 선수들 보고 많이 느낀 게 네. 결국 등 상부 싸움인 것 같더라고요. 등 상부 라인이 전면이든 후면이든 네네. 눈을 바로 당기기 때문에 음, 그게 첫 번째지 광배근 밑에 떨어지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딱 네. 앞이나 뒤를 봤을 때 이제 상체 등 상부 쪽에서 오는 그런 쉐입에서 주는 느낌이 제일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역시나 예상했던 거고 아까 형님께서 그에 대한 팁을 좀 많이 주셨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영상이 나오나? 그러면 이제 클래식 피지크의 형님의 시선에서 보는 저의 장점. 장점은 그 쉐입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깨하고 가슴 균형이 저는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이 어깨가 되게 발달이 많이 되면 가슴이 좀 약한 경우가 있고 네. 가슴이 발달이 많이 되면 어깨가 좀 약한 경우가 있는데 피지크 같은 경우에는 어깨가 살짝 더 우위에 있는 게 네. 보기가 이쁘잖아요. 그래서 딱 그 라인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어깨, 가슴 라인이 이 라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너무 인터뷰가 제가 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그냥 선수로 떠나서 그냥 이제 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냥 이제 외적인 모습이나 지금까지 노출된 모습을 봤을 때 저라는 사람은 어떤 거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으신데. 인간 최보석이 네네. 근데 이거를 여쭤보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형님 되게 어려우신 분이고 저하고 이렇게 막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서. 근데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뭐 흔히 이제 성격이 좋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그런 이쪽 계통에 있는 뭐 선수나 뭐 코치나 이런 분들하고 이제 좀 소통을 좀 잘 하는 것 같고 좀 편하게 대하시니까 이게 좀 성격이 좋아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네. 저도 약간 노잼 재미없어 보여요. 근데 노잼은 문제가 아니죠. 성격이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 그 매력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지금 구독자분들도 또 재밌게 보고 계실 거고 약간 노잼이라도 의리로 보고 계실 텐데. 네, 그래서 안 늡니다 구독자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노잼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 또 노잼은 또 구독자님들께서 또 충성도가 너무 좋으셔서 이게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고정적으로 계셔서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운동 쪽으로 넘어가서 형님이 이제 이번에 또 클래식 피지크로 나가시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종목을 이제 클래식 피지크로 아예 넘어가실 생각이신 건지 아니면 아니요, 추후에 또 212로 결국에는 저는 뭐 그냥 그거는 네. 선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클래식 피지크 넘어가면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그냥 부분에서 모르겠어요. 제가 클래식 피지크 가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디빌더 김성환 이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진짜 굉장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형님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일 위에 탑 선수이시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림피아 상위 랭크에 대한 네네. 큰 미련이 없다 보니 약간 저는 이렇게 좀 두 종목을 넘나드는 그런 선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특이한 매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싶었죠. 근데 뭐 간간히 보면은 뭐 클래식 피지크 선수 중에서 간간히 1, 2를 뛰었다가 말았다 하는 선수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욕심이 있다면 1일 가서도 가능하면은 뭐 프로쇼에서 한 3위 안에는 드는 정도의 실력으로 만들고, 근데 둘 다 좀 준수한 선수로 가고 싶은 욕심이 있죠. 아마 앞으로 이제 운동하시면서 향후 선수 생활을 어느 정도 나이까지 하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신 계획이나 그런 건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이제 전국체전 네네. 은퇴하고 넘어올 네. 때도 계획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이제 이거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형님 영상 보니까 어떠한 분에서 열정이나 이런 네. 동기부여적인 게 좀 많이 떨어짐을 느끼셔서 네. 하셨다고 들었는데 근데 분명히 제가 올림피아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느낌이 온 상태에서 그만둔다면 미련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올림피아 도전하고 프로쇼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좀 후회 없이 하려고 하죠. 몸이 아프든 어떻게 되든 후회 없이 좀 해서, 이게 뭐 그 감정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기약이 없긴 한데 제가 스스로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을 한번 경험을 해봤어서 분명히 그 감정은 다시 올 거라고 확신은 해요. 저는 아직 그 느껴보진 못한 감정인데 굉장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씁쓸하기도 할 것 같고 약간 우울하죠. 예, 다운도 굉장히 많이 될 것 네, 같고 맞아요. 그러시면 만약에 그런 느낌을 받으시고 나서 이제 운동 쪽을 내려놓으신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제 방향은 어떤 지도자로서의 아니면 어떤 사업가로서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뭐 이제 사업적인 부분은 저보다는 이제 와이프나 뭐 혹은 저하고 함께하는 협력사분들이 좀 더 잘 하실 거고, 저는 그냥 지도자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지도자 쪽으로 공부도 더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수업을 지금 많이 안 하고 있는데 네, 레슨을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레슨을 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항상 해마다 느끼겠지만 네.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시합 하나 뛰고 나면 하나씩 자꾸 머릿속이 바뀌는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많이 경험해보고 이렇게 좀 누군가를 지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수업을 해도 지금은 시합을 준비하는 분들은 잘 안 하려고 하죠. 어느 정도 과정에 있는 분들은 뭐 그냥 기본적인 거 알려드리면 되기 때문에 네네. 괜찮은데. 제가 작년에 이제 형님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지나가는 말로 형님께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레슨을 한번 운동을 형님한테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한번 살짝 여쭤봤었는데 형님께서 그때 하실 필요가 없다고 뭐 크게 배울 게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을 넘기셔가지고 제가 그 후에 말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네.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올림피아인데 이게 또 제가 뭐 아. 알려줘봐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언해주는 정도지 이게 같은 올림피아를 간다니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피지크라는 종목하고 보디빌딩이라는 종목하고는 완전 영역 자체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아예 비교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배울 수 있는 건 진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오늘 한번 운동을 짧게 하면서도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걸. 그리고 제가 이거 너 왜 이런 질문을 왜 넣니? 이거는 이게 질문이 저랑 좀 상의한 것도 있고 상의 안 한 부분도 있는데 혹시 봉TV로 혹시 가끔 드신 적이라도 있으신가요?
봉TV 네, 제 유튜브 채널. 가끔 봐요. 아, 정말요? 보면 이제 생각나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이제 포카리 스웨트고 이제 하나는 이제 거친 숨소리. 아, 저도 원래 운동을 되게 조용히 하는 편인데 전부터 이제 형님의 운동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소유창 테니스에서 운동하실 때도 형님 딱 여기 들어가면 그 주변이 다 조용해진다고. 그래. 네, 약간 무건 수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운동을 하신다고 저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도 역시 숨소리조차 듣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혹시 제 영상에 제가 이제 슈퍼비스트 보호대를 많이 착용을 하고 나오거든요. 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봤죠. 네, 아주 아,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 제가 없는 말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있어도 안 좋은 건 홍보하지 않습니다. 약간 민망해가지고. 근데 이거 정말 좋아서 제가 스스로 내돈내산으로 홍보를 하는 거고, 전에 한번 또 형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적도 한번 있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 그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정말 간간히 이제 그 요즘은 선수분들이 많이 이용해 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한데 참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형님이 보내주셨을 때 자랑 진짜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나 김성환 선수한테 이거 선물 받은 사람이라고 자랑 많이 했는데 오늘도 아마 두고두고 많이 자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형님 올림피아 준비하시는 그냥 간단한 각오 한번.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한 5주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제 남은 기간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제 이전에 대회 때 또 놓쳤던 부분들 하고 그러면서 또 제가 클래식 피지크에 도전하는 만큼 또 클래식 피지크에 최대한 적합한 몸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넘나드는 이 재미가 있어요, 나름. 그래서 그 재미를 이제 많이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는 좀 하체와 등의 보완을 많이 이뤄서 형님처럼 피지크와 그 클래식 피지크를 약간 넘나드는 그런 로건 프랭클린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그런 느낌 너무 좋지. 네, 증량을 한 10kg 정도는 증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도 언젠가 꼭 형님처럼 그런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약간 노잼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재밌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